민주당 검찰개혁 입법 4월 안에 입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권 폐지의 부당성을 주장해오던 김호수 총장 사표를 제출했고요.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여의도는 그야말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상돈 의원님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민주당 검수완박 내걸고 입법을 강행하고 또 윤당선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게 무협지의 한 장면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라고 제 칼럼을 읽었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 말씀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거 정치라고 볼 수가 없죠. 정치가 아니다. 예. 극한 대립으로 가는 거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일단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그 집권당에 패배한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뭐 단임 대통령이지만은 그러면은 다음 대통령한테 그 권력을 이양해 주는 거로 그쳐야만 됩니다. 제일 마지막 순간에는. 그리고 이제 입법권은 국회한테 있죠.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요? 대통령이죠. 예. 그래서 우리 헌법이나 미국 헌법이나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임기 끝에 더군다나 집권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경우에 국회 다수당이 중요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또 임기 종료가 초입기에 들어간 퇴임하는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하게 되면은 이 법을 집행해야 될 새로 들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헌법 취지에 매우 어긋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은 이것은 굉장히 파장적인 입법 아닙니까요? 네. 그래서 만일에 문 대통령이 이걸 서명을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평생 정치하면서 내걸었던 모든 것을 스스로 부정한 거가 됩니다. 자기는 말로 뭐 통합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만은 이거 완전히 파장적인 대통령으로서 끝을 맺는 거죠. 다음 대통령한테 완전히 죄를 뿌리는 거고 저는 완전히 전국을 파국으로 몰고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민주당이나 또 문 대통령이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여기서 중단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중단을 말씀하신 겁니까? 네, 중단해. 여기서 그만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단을 하게 되면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뭐 지지층이나. 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새 정권 들어와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해야죠. 사실 문재인 정부가 했던 개혁이라는 게 다 그 문제가 많아요. 그냥 뭐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제가 한번 선거 때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정부,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 했다던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 민주당 앞으로 찍어주겠어요? 그래서 이게 18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선거 때 이제 공화파의 토마스 제퍼슨이 이제 승리를 하니까 마지막 판에 정권을 내주는 그 연방파, 뭐 존 애덤스나 뭐 이런 연방파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이제는 사법부라도 우리가 장악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죠. 그 재판소법을 무리하게 개정을 하고 임기 마지막 순간에 판사를 임명했어요. 네. 그런 판사를 우리가 그 심야의 판사, 이른바 미드나잇 저지라고 이렇게 부르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연방파는 몰락을 했고 토마스 제퍼슨의 공화파가 무려 24년간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번 더 집권을 하죠. 네, 그 대통령 세 사람이 8년씩 세 번에서 24년간 집권을 하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것이 아주 미국 역사에 크게 남은 아주 가장 그
퇴임하는 정권과 들어오는 정권 사이에 갈등이 가장 심했던 그런 역사가 남아있죠. 1800년도 미국 당시를 말씀 주셨는데 이 검수완박을 하게 되면 뭐 그것도 그거지만 당장 있을 지방선거에도 불리할 것이다 민주당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지방선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죠. 그래서 일단 민주당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게 다 거짓말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내세운 내각 면면도 굉장히 시원찮잖아요. 시원찮다고요? 예. 네, 뭐 네. 그런 거 등등 여러 가지로 그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조금 더 힘 있는 야당 아닙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전국을 원만하게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네. 뭐 극한 대치에서 어떻게 뭐가 있어요? 난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한 두어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대선이 박빙으로 끝났다는 거. 네. 또 그리고 인사 중에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장관 지명 이게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컸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게 뭐 컸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대통령제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그 다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장에 임명했던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들로 해야지. 그건 하나의 개인에 관한 어떤 평가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검수완박이니 뭐 이런 것은 우리나라 법 집행, 사법 집행 부도를 아주 그냥 뭐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가름을 못해요. 이거 그 사안의 중대성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의원님도 이제 유명한 법학자니까 이게 어떻게 가는 게 맞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검찰에 힘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 수사검사 숫자도 많고 수사 검찰관들 너무 많습니다. 네, 검찰 수사 수사관들. 검찰관이 예. 거대한 이렇게 수사 인력을 독자적 갖고 있는 검찰은 아마 세계에 우리밖에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경찰이 잘못하는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특수범죄, 화이트 칼라 범죄, 뭐 부패 등 뭐 지능형 범죄, 또 민사 문제하고 결부된 고소 고발 사건 같은 거 네. 뭐 이런 것들을 또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그냥 다 없애버리고 경찰로 가라.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좀 무리가 좀 많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검사가 수사보다는 이제 기소를 배심제도니까 네. 한다고 보는 미국에서도 중요한 사건, 특별한 사건은 검찰청에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이끌어가죠. 네. 1990년대 그 뉴욕에서 마피아 척결할 때 네. 루지 줄리안이 연방 검사장이 뭐 FBI 등 관련 기관을 총동원해서 그 수사를 이끌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하고 또 통상적인 경우도 이제 영장 청구 그 시점부터 수사기관과 협력을 해서 재판에 임하죠. 그래서 뭐 수사는 뭐 다 해서 검찰에 덜렁 주고서 그걸 받아서 그거 가지고서 검사가 기소하라 그러면 그 재판에 가서 아마 연전연패할 겁니다. 질 것이다. 배심 재판에서. 그러니까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좀 일종의 뭐 수사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뭐 그런 협력 관계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건 잘못됐지만은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것도 난 터무니없다고 봅니다. 너무 급하다 그 말씀이네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현실을 무시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좀 지금 이제 정권도 바뀌니까 이제 여야 양당이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자, 인선 얘기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윤석열 내각 인사 총평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진행 중인데 뭐 총평이나 뭐냐 할 게 있나요? 뭐 별일 좀뭐 기대에 떨어지죠. 뭐 예. 저는 뭐
딴 거보다도 제가 20대 국회 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네. 있었을 때 아주 이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그 산하기관이 노사발전재단이고 그래서 맞습니다. 뭐 여야 할 거 없이 뭐 전부 그냥 아주 질타당했어요. 온갖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오죽하면 김영주 그 장관이 그 해당 기관의 기관장의 해임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이사회에서 그 중징계 해임까지 안 가고 그냥 경징계인가 뭔가 이런 걸 기억이 되는데 네.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은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했던 거 보면 전 아이언 시스텍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네요. 하나 도대체 최악을 고른 거예요. 고르다. 그 지금 문제되는 제 기록을 보면요 기가 막힐 겁니다. 속기록 보면. 문제된다고 하는 3명도 아닌 다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더 최악이다 이 말씀이네요. 아니 저는 그거 직접 경험했으니까. 경험하셨으니까. 제가 다른 사람의 경우는 제가 뭐 언론서 보는 것뿐인데 그 언론이 다 맞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보도가. 예? 그건 내가 모르는 거니까. 예? 근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우는 20대 국회 환노위를 겪어본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 저 환노위 위원장 했던 그 김학용 의원,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잖아요. 의원이죠, 김학용 의원님. 거기다 물어보라고. 김학용 의원이 그때 뭐라고 했나? 아주 기가 막혀서 이건 도대체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톱기록이 있어요. 와. 그리고 뭘 보고서 임명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정도다. 최악을 고른 거야 내가 볼 때는. 아는 것만 해도 이런데 또 모르는 건 더 많을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기자들도 그냥 받아쓰기 하면 안 되고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당시. 최소한 검색은 해야 된다. 기자들이 도대체 거기서 나온 것들 베껴쓰기 받아쓰기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획이란 말을 듣잖아. 아이고 예. 그 조금만 검색해 보면 다 있는 거라고. 국제 속기록 언론 보도가 다 있어요. 그 당시 얼마나 그 문제가 심각했는 것 같더라. 네. 나 그거 보면 한심해 우리나라 기자들. 알겠습니다. 아마 좀 이제 요 얘기 듣고 우리 기자들이 좀 찾아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청와대로 잠시 또 고개를 돌리면 문재인 대통령 역대급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레임덕 없다는 것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선거에서 지난번 지방선거 그 보궐선거 참패하고 대선도 지고 했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난 여론조사 한 40% 정도라는 거 조금 통상적으로 30% 한 35% 정도의 이제 퇴임을 하죠. 네.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탄핵으로 사임할 때도 25% 7% 그랬어요. 그래서 35%보다 5% 높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 네. 일단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네. 나가면서 큰 의미가 없다. 없고, 네. 그리고 과연 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평가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대통령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최근에 손석희 씨하고 대담을 했다고 하고요. 녹화는 마쳤는데 방송은 좀 이따 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왜 퇴임 기자회견 대신에 특정 언론인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느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통령이 임기 중에도 특정 언론과 이렇게 대담하는 거는 그건 과거는 했지만 요새는 안 하죠. 대충 공개적으로 그렇게 기자들 질문 받고 답변하고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 이런 거 별로 안 했잖아요. 많이 안 했습니다. 소통을 굉장히 회피한 대통령으로 평가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임기 종료를 앞두고 베란간 특정 언론인과 1대1로 대담을 해서 녹화를 해서 녹화라는 건 뭐니까 편집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송을 하겠다. 난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라 봐요.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은 말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평가에 맡기는 거지. 못다한 말이 있으면은 퇴임한 후에 회고록을 내든가 아니면 어떤 기자와 1대1 대담을 하든가 퇴임한 후에 타인으로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기 끝에 이렇게 편집 방송이 가능한 녹화 대담을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걸 한번 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죠? 박근혜 전 대통령 마지막 편에 정규제 TV랑 대담했잖아요. 예.
그것도 뭐 본질적으로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난 다를 게 없다고 보는데요. 비슷하다. 그거 대단히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 변명한 거잖아요. 네. 소통 얘기 금방 하셨는데 소통 측면에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막판에 이렇게 특정과 대담은 하지 말아야죠. 그 퇴임하는 대통령이 좀 퇴임 앞두고서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네. 난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한 일은 후대의 평가에 맡긴다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맞다고 보고 네. 이렇게 언론하고 대담하거나 기자 회견을 하고 싶었으면은 진작에 그 자기 임기 도중에 했었어야죠. 임기 끝나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뭐 이런 거 특정 언론과 녹화 대담한다는 건 난 이건 전례도 없을 뿐더러 네.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마 우리 이 교수님께서 예측을 참 잘하시니까요. 이 정치 보복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 정치 보복을 우리나라 한 적이 없잖아요. 다 법을 집행한 거잖아요. 아, 법을 한 거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네. 그 정치 보복이라고 뭐 해놓고 이제 뭐 수사할 때 보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 보복이 있다 없다 말하는 건 우스운 거고. 네. 저는 뭐 그리고 뭐 전임 정권에서 전 정권에서 있었던 잘못된 거 있으면은 사법 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는 거지. 뭐 정치 보복이 비춰질까 봐서 수사를 안 한다. 그거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그 정치인의 파장적 입장에서 하는 얘기지. 저는 뭐 그건 뭐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봐요. 하나만 더 계속 좀 재밌어가지고 안철수 공동정부 구성 잘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또. 그거 뭐 잘 알면서 물어요. 뭐 그 제일 잘하시잖아요. 제일 잘하시잖아요. 그 부분. 그 질문할 답변할 거리도 안 됩니다. 답변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그리고 받아들일까요? 공동정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대선 문제에서. 그 지난번에 뭐 DJ 변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예.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 무슨 그 민주당이죠. 그 당시 정당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김종필 총리가 가지고 있었던 의석, 국회 의석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DJ 변화라는 게 된 거지. 그러나 대통령제 국가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사실상 별 의미가 없죠. 뭐 프랑스처럼 의원 내각제가 좀 혼합이 된 경우라면은 뭐 동고정부가 한 2번 있었나요? 네, 프랑스에 2-3번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 소속 정당과 국회 다수석 정당이 다른 경우에 근데 국회가 이제 내각이 네. 국정을 이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동고정부가 비교적 이렇게 그건 아주 큰 두 정당 간의 동고정부입니다. 그건 가능한데. 네, 그런데 현재로서는 뭐 별 의미가 없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주 스튜디오에 좀 나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무슨 집이 먼 건 제가 되게 먼 건 알지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상돈 중앙대학교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